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올해 첫 출근일입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계획한 목표들 차근차근 수첩에 적어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 계획이 있지만 소비 계획, 그중에서도 자동차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고민스럽습니다. 세금, 보험료 납부부터 차량 유지비 같은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요. 중고를 살지, 새 차를 뽑을지 고민되는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자동차 소비 관련해 꼭 짚어볼 정보들 잠시 후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지출 계획 세울 때 만 3살에서 5살 아이를 둔 경기도 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 경기도 누리예산 결국 영원으로 편성됐다는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채 난장판 싸움을 벌였죠. 전국에서 누리과정 지원 아동이 35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 일단 교육청이 작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은 최대 2월 말까지 학부모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단 유치원은요, 원장들이 이달 수업료를 받을 때 누리과정 22만 원을 추가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2016년 수도권투데이 첫 곡입니다. 넷킹콜과 나탈리 콜이 함께 부른 언포게터블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오늘 첫 곡이 사실 언포게터블. 2016년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에 타계한 나탈리 콜을 또 기리면서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포커스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신차나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그 세금 관련 내용이 바뀌죠?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일반 승용차 구입 시 이제 개별 소비세를 좀 감면 혜택을 좀 줬습니다. 예. 개별 소비세가 5%였는데요. 작년에 이제 소비 수요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되살려보고자 이제 3.5%로 30% 인하했는데 이제 소멸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까지 지원했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3년이 연장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매했을 때 개별 소비세 5%하고 취득세 7% 감면이 3년 연장이 돼서 18년 말까지 지원이 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구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이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 지원 연장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승용이나 승합 화물차를 포함해서 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뭐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그리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 취득세 여러 가지들이 2018년까지 3년 연장되는데요. 예. 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논란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업무용으로 한정해서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해주고 1,000만 원까지는 운행 기록 작성도 면제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데 대한 제재가 조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친환경차 혜택이 3년 연장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거 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고 넘어가죠.
하이브리드는 이제 영어인데 글자 그대로 이제 잡종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 모터가 달려 있으면서 내연기관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차가 이제 짬뽕이 돼 있는 게 하이브리드고요. 예. 그런데 이런 하이브리드는 늘 엔진이 돌아가면서 일단 모터도 같이 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충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도심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똑같은 하이브리드에다가 예. 배터리 용량을 다소 키운 다음에 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예. 결국은 늘 그 엔진이 돌아가는 하이브리드하고는 좀 다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내 구간에서 한 30에서 50km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할 때는 어떻게 보면 100% 전기차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가전제품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자동차의 네. 전자제품 비중이 40%를 넘었기 때문에 가전제품으로 분류해도 된다.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종합해보면 일단 정부가 지난해 신차 판매를 늘려서 개별 소비세를 좀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고차 판매는 줄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승용차로 새로 사더라도 세금 혜택이 없어지니까 중고차로 시선 돌리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중고차 산다고 했을 때 혹시 좀 내가 잘못 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허위 혹은 미끼 매물인데요.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하고 전화 통보하고 이제 바로 내가 가겠다라고 해도 차량을 이런저런 핑계로 보여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다른 차량을 권하는 이런 건이 너무 많거든요. 예. 결국 그 외에 이제 사고나 침수 이력을 알리지 않는다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의 피해가 대표적인데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얘기는 이제 특별한 속임수에 좀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수입차를 사고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정상적인 시세가 3천만 원 중반대였는데 예. 1,000만 원 미만에 준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이 가셨어요. 대전에 살던 분이 인천까지 올라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장담을 했죠. 아마 도착하면 그 차 분명히 현장에 없을 거고 뭔가 이미 이상하다. 팔렸다. 예, 분명히 없을 거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다 했는데 예.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말한 정말 차량이 없다고. 이때입니다. 아, 그래요? 이때입니다. 예. 그리고 850만 원에 준답니다. 예. 근데 새 차 가격이 5천만 원이 넘고 주행거리도 만 몇천 킬로밖에 안 뛰고 사고 이력도 전혀 없는 차인데 850에 준다고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얼른 도장 찍고 차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예. 딱 1시간 반 후에 전화가 왔는데 도장을 꺼내고 현금을 꺼냈더니 그쪽 사람이 이거 도장 찍고 차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요 오신 손님들이 너무 순진해 보여서 제가 양심 고백을 할 텐데요. 실제 이 차가 급발진이 한 2번 발생했었고 고속도로에서 3번 정도 시동이 꺼졌던 차입니다. 예. 그래서 싸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하실래요? 이래가지고 구매를 안 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뭐냐면요. 네. 그 차량은 이제 제가 자동차과 교수니까 여러 인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급발진이나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없던 차량이에요. 그래요? 예, 결론은 뭐냐면 그 차를 허위 매물이나 이제 가짜 미끼 매물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게 워낙 심하니까 실제 멀쩡한 차지만 급발진이 있는데 당신 사겠습니까? 하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800만 원 아니라 500에도 안 사죠.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 내가 양심 고백을 한 거고 다른 차를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3,500만 원짜리 차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양심 고백으로 안 팔고 다른 차량을 새로운 방법이 생긴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 건데 예. 너무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금 싸게 판다고 했다가 사실 양심 고백을 하면서 다른 차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합법을 가장한 양심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 좀 이런 피해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 이거를 좀 나중에 뭐 보상을 신청한다든지 뭔가 좀 구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좀 구제를 신청할 때 증빙 자료나 뭐 증거를 좀 남겨놓으면 유리할까요? 예, 증빙 자료를 남겨놓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차량값이나 이런 같은 경우를 뭐 현금으로 바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피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여러 대책들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중고차를 영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이제 영업 정지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예. 실제 뭐 대표자를 바꾸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뭐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그 중고차도 시장 점유율이 1.5% 미만입니다. 예. 결국은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상들은 차량은 10대, 5대, 많으면 20대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실제 속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 국토부에서 최근에 중고차 피해 구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했잖아요. 좀 예, 도움이 될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이제 국토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대폭 강화하겠다. 결국은 중고 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 사실, 침수 사실, 주행거리 조작 등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자에게 차량 대금을 100%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요. 예.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답답한 것이 예. 그러면 여지껏은 차량의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고 거짓으로 속이고 팔아도 영업정지의 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렇죠. 영업정지에 어떤 규정은 있는데 단속이 허술해서 아직도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어서 담당 국토부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만연하다면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현재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좀 개개인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모르고 지나치기 가장 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위 매물이나 낮은 가격 제시 등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예. 가장 많이 속은지 모르고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결국은 할부 거래거든요. 예. 현금으로 구매하는 분들보다는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할부 계약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할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막상 차량은 좋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놓고도 할부 조건에서 손실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다 보면은 이제 현금 예산을 얼마를 들고 갔는데 자꾸 이제 차를 보다 보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이제 몇백만 원이나 많게는 돈 천만 원 비싼 차를 또 그쪽 이제 중고 매매업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를 권고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의 어떤 할부 조건 같은 거,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미리 대처하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 2016년 자동차 업계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자동차겠죠. 국내 메이커에서도 이제 친환경 전용 모델을 내놓기로 했고요. 폭스바겐 사태로 이제 디젤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죽으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보다 커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예. 그다음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이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수입차 전체가 조금 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16년에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예. 국내에서 이제 초대형 고급차가 나왔기 때문에 수입차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좀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2016년입니다. 자동차 제도 여러 가지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좀 주의사항도 전해드렸는데 저희 수도권 투데이도 조금씩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좀 제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저희가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라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응원, 친구에게 전하는 위로, 부지런하게 아침을 보내는 운전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짧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 소개해드리고 또 푸짐한 선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문자 사연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러분과 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좀 특별 신년 인사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누군지 연결해서 들어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YTN 수도권 투데이의 애청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밝히는 저 밝은 태양처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새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삶에 작은 불빛을 비춰가겠습니다.
윗목과 아랫목이 모두 따뜻하도록 상생경제에 불을 붙여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착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위기가정은 물론이고 청년과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서울시가 시민의 전 생애를 지키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시작될 서울시의 이 민생 항로에 YTN 애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눈덩이처럼 풀어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 인사 메시지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곡은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수도권 행정탐방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유비무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게 상책이죠. 돼지, 소, 염소 같은 발굽 2개짜리 동물에게 전염되는 구제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 전염병팀 경기도 이은경 팀장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구제역 점검과 예방 행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경기도가 구제역 관련 조사를 진행을 했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2014년 12월 3일부터 작년 4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185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었었고 예. 경기도에서도 56건이 발생되었으나 4월 21일 이후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구제역이 발생되면 농장 사육 돼지를 전부 매몰 했지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현재는 부분적으로 매몰 하고 있어 농장 내 바이러스가 순환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거 발생 56개 농장에 대해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은 없는지 환경 내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가축은 없는지 일제 검사했으며 그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연예인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소독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 사료공장, 축분 처리업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예. 여기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 검사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줄이기 위한 차원이었고 가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사물, 차량, 사람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해 처단 방역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시범적으로 검사도 해보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경기도의 돼지 농가가 1,323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일단 지금 과거 발생했던 56개 농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른 소독 차량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겨울 구제역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구제역이 완전히 고리가 끊어졌다고 확신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예. 금년 겨울은 다른 해보다 특히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연구소 혈액 모니터링 검사에서 야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만 생기는 항체가 종종 검출되는 농장이 아직 발생되고 있고 백신을 해서 생기는 항체 양성률이 발생 시에는 백신을 열심히 해서 돼지에서 76%로 높았습니다. 근데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64%까지 낮아져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항체 양성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 이런 예. 상황에서 겨울철은 추위 등으로 소독 활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 질병 발생 위험이 더 높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백신을 잘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더 강화해서 항체 양성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구제역 백신, 그 백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백신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법인 거죠? 네. 메르스와 같이 바이러스 질병은 100%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유전형에 따라서 백신이 더 효과를 발휘하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구제역 발생 당시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이제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형을 파악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백신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 당시에도 논란은 되었지만 유전형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농장에서 경험해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밀집 사육하고 공동으로 분뇨 처리하고 또 동일 사료 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제하고 차단 방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해서 항체로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뭐 백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게 됩니까? 주변국에서 당시 발생하고 있는 여건이고 또 언제든지 재유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연구소에서는 구제역에 감염된 개체는 없는지 백신은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검사 비중이 높았지만 금년에는 도내 1,321개 전 농장 사육돼지에 대해서 검사를 2회 추가해서 위험 요인을 확인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예. 차단 방역에 대한 정보는 이제 농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행 부분에서 많은 빈틈이 있기 때문에 취약 농가를 파악해서 집중 관리해주고 과학적인 검사를 농가에 피드백해줘 자율 방역 의식을 끌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작년 12월 13일부터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질병을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되고 보상금 감액 기준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구체화되었고 또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이 부여되었고 50평방미터 이상 사육시설의 소독 설비 설치 의무 등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농가에서 이런 좀 개정된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이 좀 부여됐고 소독 설비 설치 의무가 좀 강화됐으니까 이 점 꼼꼼하게 우리 농가에서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은경 해외 전염병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새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경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참 지난주였나요? 네. 내년 계획들 뭐 책도 많이 읽고 방송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잘 되고 있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새해 떡국 먹는 것처럼 네. 뭐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나요? 네, 맞아요.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북쪽 지역 분들은 대부분 만두를 먹어요. 만두. 네. 맛있죠. 그리고 남쪽 지역 분들은 탕유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음식 가운데 팥죽에 넣어 먹는 새알심처럼 찹쌀로 동그랗게 만든 음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탕유엔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잘 먹어요. 탕유엔. 그렇죠. 만두는 뭐라고 하나요? 만두는 지아오즈. 지아오지. 한 번 더 지아오즈. 지아오지. 그렇죠. 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배워봤고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뭐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이런 덕담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자, 새해라는 표현은요. 네. 신니엔이라고 해요. 신니엔. 한 번 더. 신니엔. 신니엔. 네. 그리고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네. 快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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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라는 표현은요. 네. 新年快乐. 新年快乐. 한 번 더. 新年快乐. 新年快乐. 그렇죠. 좋습니다. 러는 약간 좀 혀를 띄우나요? 혀를 튕기면서 내는 발음이에요. 러. 러. 네. 러. 러.
네, 러.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 그렇죠. 신년 콰일러. 예.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신년 콰일러. 한 번 더. 신년 콰일러. 신년 콰일러. 여러분도 같이 신년 콰일러. 신년 콰일러. 네, 좋습니다. 만두가 아까 뭐였죠? 饺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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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새알심처럼 탕圆. 한 번 더. 탕圆. 네. 새해 먹는 것들 그리고 새해 표현들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9744번님, 문정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중국의 짜오즈, 만두랑 탕위엔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와 함께 새해에 좀 당찬 포부를 한번 가져보죠. 중국어 한번 배워봅시다. 쉽고 재밌게 배워보자고요. 우물정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로 여러분 배우고 싶은 표현들 그리고 의견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의 새해 소망은 여러분들께 행복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와 4만 7천여 공직자들은 여러분을 위한 행복 원정대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경기도, 자유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경기도,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소망을 이루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신년 인사였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1200만 경기도민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입니다. 듣고 오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어김없이 인천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상순 기자. 네, 인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될 계획이었던 스마트시티 소식을 좀 중점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YTN 보도를 통해서 검단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황이 급변했다면서요? 네, 지난주 목요일 31일 밤이죠. 인천시와 두바이 스마트시티의 MOA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예. 네, 당시만 해도 인천시와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이 MOA 체결식 날짜와 행사 준비 얘기까지 오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2단계까지 왔던 건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에 4배나 되는 검단 스마트시티 부지의 땅값을 지급 보증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예. 두바이 측은 인천시와의 MOU 당시 개발 예정 면적의 절반만 개발하고 검단 스마트시티 예정 지역의 일부분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 등이 대행 개발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새해 들어서 3일간의 첫 연휴 동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으로선 최악의 경우 스마트시티 사업 자체가 없던 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사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난이 어려워서 이런 투자 관련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4조 원에서 한 5조 원대 정도 투자 예정 규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인천시 측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사업 진행 관련 계약 서류와
한국에서 두바이 스마트시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의 얘기, 또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사정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인천시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 성과의 하나로 지난 6월 두바이와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MOU를 맺었는데요. 이후 인천시는 그동안 숱하게 무산된 외자유치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두바이 측의 사업의 진정성, 그러니까 확실한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보장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 5조 원이 넘는 땅값을 두바이가 먼저 지급 보증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2,500만 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어달라고 하는 등의 조건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하지만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은 이런 인천시의 요구가 국제계약 관행에 어긋난다면서 우선 MOA를 체결하고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땅값 등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맞서다가 12월 31일 극적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서 MOA가 체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일단 체결했었는데 조금 더 합의각서까지 갈 뻔했다가 지금 이렇게 꼬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꼬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두바이 측에 따르면 인천시가 MOA 체결 날짜까지 논의하던 다음 날 1월 1일이죠. 추가 요구를 담은 MOA를 갑자기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예. 인천시는 두바이 측의 검단 스마트시티 예정부지의 땅값을 시장 가격, 마켓 텀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거래가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두바이 측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전날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고요. 또 국제 관례로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 측은 땅값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계산이 나와야 그때서야 논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두바이 측은 이런 요구가 인천시의 최종 입장이라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일단 인천시가 추가적인 요구를 내밀었는데 이걸 두바이 측이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사업이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인천시의 최종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무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땅값을 시가로 달라고 요구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켓 텀즈라는 이런 조건이 진위가 무엇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보여온 두바이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 투자 규모가 4조 원에서 최대 5조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무산된다면 인천시로서는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입장이 공식적으로 안 나왔다면 좀 비공식적으로는 뭐 인천시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 금일간이라는 정도의 표현만 있을 뿐이고요. 언제 이런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소식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상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데요. 원숭이는 사교성과 친화력이 강해서 단체 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300만 인천 시민 모두 우리는 인천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천에 대해 더욱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올 한해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기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신년 인사는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의 신년 인사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올해 정말 신통방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941번님의 문자가 왔네요. 네, 여러분과 정말 많이 소통하고 또 여러 소식으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